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늘 사회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내 자신하고 좀 더 가장되게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늘 민망합니다. 예, 오늘 무슨 날이지요? 발렌타인 날. 어디 남자분들은 초콜릿 받았어요? 예, 초콜릿이 여자가 남자 주는 거예요? 예, 아직 그것도 모르고 문화민족으로 저도 이 현직에 있을 때는 초콜릿을 진짜로 귀찮을 정도로 막 뭉치로 받았는데 이제 끈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늘 누가 나오다가 차 타고 오는데 내 마누라 몰래 아이고 이거 녹음되나? 누가 차에서 하나 전해줘가지고 맹맥을 전통을 이어갔어요. 다행히도 딱 하나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누가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 날은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 회사의 어떤 그 상업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는 그 로마에서 그 당시에 삼세기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 1700년 전에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황제한테 그 성인을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 그 성직자, 수도자로 있는 그 발렌타인, 성 발렌타인이라는 그 분이 몰래 젊은이들의 그 결혼을 주관을 해주다가 들켜서 교도소에 잡혀가서 순직한 날이 2월 14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는 오래됐는데 초콜릿 주는 전통은 이제 뭐 한 500년 정도, 영국 같은 데도 뭐 3, 400년 정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우스운 얘기인데 자기 아들, 딸의 주민등록 번호를 111111로 만들려면은 오늘 정도의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날짜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분을 아이고 자녀 놓을 사람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1111 주민등록번호를 만들려면은 오늘이 날짜가 아주 좋은 날이래요. 그 정도에 태어난답니다. 아이고 열심히 적는 사람은 왜 적는지 모르겠네. 참고로 하려고 적나?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발렌타인데이 날인데 참 불쌍한 남자들이 많대요. 그거 받지도 못하고 가장 불쌍한 게 자기 엄마한테 받는 거. 아주 다행인 거는 누나나 동생한테 받는 거. 근데 잔뜩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못 받는 남자. 그리고 또 여자가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 경우.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남자분들은 기다리고 그 다음 화이트데이는 오늘 3월 14일 날 오늘 그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고 4월 14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브렉데이. 못 받으면 화가 나서 줄 사람이 안 주면은 그 엿을 사가지고 엿 먹으라 하고 4월 14일은 주는 날이랍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기가 해당되는 날짜에 꼭 기념하도록. 예, 오늘은 세일즈의 심리학. 이게 너무 좀 막연한데 사느냐 파느냐 사느냐 파느냐의 세일즈맨의 심리학. 지금은 세일즈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세일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상업적인 것을 늘 천시를 해왔어요. 농업이 최고, 공업 이러다가 그 농상 끝이 이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을 옛날에 우리 유교 사상에서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그 관념 속에 늘 판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부서에 배치를 해달라는 그 신규 사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에는 주로 기획부서, 서무, 총무, 경리, 물품 이런 쪽으로 원했는데 지금은 경력을 쌓기 위해 가지고 전부 영업부서에 근무를 해달라는 그런 그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부서 출신이 아니고는 어떤 회사에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병원마저도 영업부서를 원한다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세일즈 시대고 온통 마케팅으로 둘러싸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파느냐 내가 사느냐예요. 내가 많이 사는 쪽은 마케팅을 당하는 거죠. 내가 많이 파는 거는 세일즈로서는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소비자의 심리를 모르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무작정 나가서 내가 팔려 그러면은 소비자는 절대 거부를 한다는 거죠. 또 소비자는 너무나 많은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너무나 많이 쏘가왔어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파려고 하면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거 뭐 또 무슨 좋다고 자꾸 하는데 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보수적으로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심리를 알고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지.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저를 포함해가 세일즈라는 거죠. 세일즈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마저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그 세일즈 애교를 하는 거죠. 마케팅 애교를 하는 거죠. 병원장, 총장, 누구도 세일즈를 하는 거죠. 심지어 강의를 하는 강사도 자기의 강의를 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내 강의가 만약 품질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절대 내 강의를 사지 않는 거죠. 경청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모든 일상생활이 세일즈고 마케팅이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온통 TV를 보면은 계속 유혹만 하죠. 광고 유혹하죠. 그렇죠. 잘못하면은 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고. 저도 근래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그 프로폴리스 그거 2통도 8, 90만 원 산 게 지금 먹으면서 제가 쏘가는 기분이 살살 든단 말이에요. 전에 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산마. 그것도 먹고 나니까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아. 돈만 날린 기분이 들고. 그래서 이게 참 살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 옷도 사고 나서 집에 오면 후회하는 거 많지요? 사고 와서 한 번도 안 입는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일즈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일즈는 고객의 소비자의 심리를 알고 우리가 판매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것이 신경 마케팅을 얘기했어요. 근래 뜨는 것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내의 작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어떤 때에 또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어떤 타이밍에 얘기하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거 이것도 또 우리 인간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떤 좋은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지 아직 살려는 마음이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러서고 인간관계도 두절되고 다시 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심리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신경 마케팅에 코카콜라 예를 들었어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를 눈을 가리고 브라인드를 하고 난 후에 2컵을 갖다 놓고 마시면은 전부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 맛이 있다고 해놓고 병을 눈앞에 보고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하면은 75%가 코카콜라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 맛이 더 좋은 펩시콜라를 선택을 안 하고 코카콜라를 선택해가 마시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 뇌가 코카콜라한테 세뇌당해 있는 거죠. 그 맛. 코카콜라가 쏘는 그 맛에 이미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맛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 토종 코카콜라가 맥을 못 치는 거죠.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그 콜라가 있는 거 알아요?
1998년도에 아주 대대적으로 8.15 콜라 독립, 8.15 콜라를 범양식품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최고 14%까지 점유율을 높였는데 결국은 그 애국 마케팅, 그러니까 그 국기까지 그랬는데 이 애국 마케팅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 마케팅을 한 거죠. 우리 내에다가 콜라를 독립시키겠다. 우리도 코카콜라에서 독립하자. 우리나라 콜라를 사 먹으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맛떨어진 콜라에 우리 그 신경이 이미 맛떨어져 있는데 그걸 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이다는 성공을 했다는 거죠. 사이다는 원래부터 방어를 했어요. 세븐업이 우리 세계를 사이다계를 그 코카콜라 모양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세븐업이 결국은 후퇴를 한 거예요. 왜? 맑고 깨끗한 그 맛, 탁 쏘는 그 맛, 이 단어 하나가 침범을 못하게 한 거예요. 사이다는 한때는 소화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그 소풍 갈 때 계랄 하나, 사이다 한 병. 이것이 우리 그 벌써 신경에 우리가 뇌에 박혔기 때문에 세븐업은 낯설어진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는 무혈 입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칠성사이다는 그 아주 맑은 물, 고기 잡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 뇌 속에 노카페인을 입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세븐업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칠성사이다는 7명이 그 창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기 때문에 칠성사이다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6.25 때 바로 제품 나오자마자 바로 6.25가 나가 고전 하다가 결국은 롯데칠성, 롯데가 돈 많은 롯데가 그 M&A를 해가지고 지금 사이다는 음료 중에서 장소하고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삼성 애니콜이 모타롤라를 몰아냈죠. 전에 모타롤라 그 큰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죠? 차에 그 안테나 딱 싣고 안에 그 모타롤라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달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한국 지행에 강하다. 애니콜. 그러가 모타롤라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캐피탈이 또 캐피탈계에 그거 한 거는 뭐예요? 튼튼한 회사 현대캐피탈. 이 튼튼한 아무 뜻도 없는 이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말 한마디에 현대캐피탈이 캐피탈 중에는 최고 좋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단어 하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어디에요? SK.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 111, 011 이런 그 어떤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비 맥주가 우리나라를 30년간 지배를 하다가 하이트 맥주 말하자면 크라운 맥주한테 넘어간 것은 딱 한마디예요. 150m 지하의 안반수에서 뽑아 올린 물 화이트. 화이트라 그러면 느낌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양 맥주 오비 맥주가 그렇게 고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단어 하나가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한강은 뭐예요?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한강 라이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고객이 좋아하는 회사 뭐 몇 가지 내가 시도를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몇 번 써먹다가 지금 말았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생단어 하나를 만약에 개발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요새 KT는 뭐예요? 올레 KT. 그렇죠? 올레가 무슨 뜻이죠? 올레 갈래요? 올레가 무슨 뜻이야? 제주도 올레길 있죠? 이 원래는 올레라는 말은 제주도의 방언이요. 아주 근데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집을 방어하자면은 그 악해 돌로가 돌담을 쌓아가 집이 맞바람이 불지 않도록 한 것이 올레예요. 그래서 올레길
그러니까 그래서 근래 이제 현대인들은 올레길은 말하자면 자연스럽고 좁은 길이면서 자연을 느끼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길을 올레길이라고 해요. 그 어떤 작가가 하나 서머선 작가가 그 올레길을 제안을 해가 지금 제주도는 21개의 올레길이 있어요. 그 중에 어디 저는 한 군데만 가봤는데 참 멋진 것 같아요. 도심에도 지금 올레길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생단어 하나가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강도 그런 우리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그런 생단어 하나를 개발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의 성공은 결국은 고객이 선택을 하느냐 거부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때에 거부를 하고 어떤 때에 또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세일즈의 관건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카스 맥주가 더 좋지 않잖아요. 화이트가 더 좋지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내가 카스를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임이나 이런 데 전부 카스요. 또 여기도 우리 간부들도 제가 뭐 나이도 좀 있고 이러니까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맥주 그러고 나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카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카스 회사에서 뭐 나한테 아무 도움을 주거나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맞들어지는 거. 그래서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의 상품에 맞들어지면은 소개해 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입소문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고객은 상품을 신뢰하느냐 대인관계 그 사람의 매력에 신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상품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상품일 때 상품이 구체적으로 모양이 없어요.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품의 질보다는 우리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의 질, 세일즈의 신뢰를 보고 구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품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신의 어떤 매력도 어떤 따뜻함, 신뢰 이런 것들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상품이 좋다고 설명을 해도 내 자신이 어떤 신뢰가 없다. 절대 믿지 않는 거죠. 고객은요. 다른 터집을 찾게 돼가 있어요. 그 못 믿으니까 뭐예요? 광고 안 했다고 이러잖아요. 아니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믿을 때는 못 믿는 어떤 안 사야 할 그 어떤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어떻게 믿느냐? 나를 못 믿는데 그 상품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강의 우리 상품은 아직도 기본은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신뢰도가 상품의 신뢰도를 능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어주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상품 설명이 먹히는 거죠. 상품 설명만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장점을 아무리 했는데도 안 사준다. 그 사람은 아직도 필요성은 있는데 안 사준다. 그러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떨 때 믿느냐? 일단은 사람은 접촉에 의해서 믿어요.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세일즈의 심리학자가 어떨 때 사람을 믿는가를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사람을 사진을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 2사람은 그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2사람은 한 번 보여주고 또 2사람은 2번 보여주고 또 2사람은 5번 보여주고 또 2사람은 10번 보여주고 또 2사람은 25회를 화면을 탁탁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매력적인가를 그 사진을 탁 돌려가 했더니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은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여준 사람은 2.9%인가 2.9점.
그리고 2번 보여줬는데 2.9. 그리고 5번 보여주는 사람은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3.2. 10번은 3.6. 25번은 3.7. 그러니까 본 사람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어때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TV 탤런트나 이래 유명한 배우를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익숙해 그 사람이. 그렇죠? 나는 너무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모를까 하는 의문을 안 가져요? 저는 그 몇 번 느꼈어요. 어쩌다가 연예인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자주 봤는데, 저 사람은 전혀 나를 안 봤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는 거죠. 호감도가 자주 보면은 벌써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야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는 절대 만나지 않고는 신뢰 구축이 되지 않는다. 근데 현대인이 만나기가 쉬워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남을 시간이 없는, 나도 바쁘지만은 고객하고 만나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자주 만나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가 구축이 되는데, 고객의 시간도 바쁘고 또 나도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것 대신 대용이 전화예요. 근데 전화는 만나는 거에 반 정도의 효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는 그 다음. 그래서 편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자도 3번째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접촉 쪽에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대면해가지고 해야지 사람의 정이 생기고 또 어떤 신뢰가 생겨요. 사람은 만나봐야지. 이번에 저도 하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필리핀에 갔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회사의 애국 이 분야를 상품으로 도입하는데 제가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것도 또 우리 회사가 돈이나 내게 하고 또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MOU를 맺어보면은 한 열 몇 번을 맺었는데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쪽에서는 우리 조직을 보고 자기들 상품 많이 팔 것 같고, 우리는 또 그쪽 조직을 보고 우리 상품을 팔아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사인을 하고 했는데도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덕을 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우리 상품 안 팔아주고 우리도 그 회사 상품을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가져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세브라는 곳에 그 애국어 교육을 시키는 실제 가봤더니, 접촉을 했더니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 신뢰가 생기더라는 거죠. 아, 이거 우리 회사가 팔아줘도 우리 회사가 신뢰의 고객들한테 깨져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거는 뭘 뜻하느냐? 결국은 만나봐야지, 사람은 만나야 정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관계도 할아버지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떨어져서 하니까. 그렇죠? 70%가 손자 그렇게 할아버지가 귀여워해도 말짝 도루묵이요. 손자 쪽에서는 절대 할아버지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70%가. 그렇죠? 지금 시대에 20%가 자기 아빠 엄마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동거, 다음에 내가 이 강의 주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동거 개념이지 혈족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떨어지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나지 않고 어떻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 발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귀찮아도 고객을 만나야 한다는 그 세일즈의 심리학에 나오는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전화로 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나는데 귀찮은 세일즈맨과 열심히 세일즈맨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자주 가서 만나도 지겨운 세일즈맨이 되는가 하면은 또 열심인 세일즈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가 귀찮아 했을 때는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러면 세일즈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귀찮은 세일즈맨, 지겨운 세일즈맨에서 열심이고 호감받는 세일즈맨이 될 거냐? 그거는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내 입장에서 세일즈를 하느냐,
상대의 입장에서 세일즈를 하느냐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시간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거, 그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그 사람이 우리 상품의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지금 노모를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 노모를 저 사람이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상품에 가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가입을 늘 불안한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죠. 그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아주 피곤하고 죽을 지경인데 귀찮은 사람이라든 거죠. 그러면 그때는 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대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끈덕지게 하는 그 노력보다는 옛날에는 끈덕지게가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100번을 방문을 했니? 그러기에는 우리 현대인은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하고 인연의 끈은 놓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두라는 거죠. 그 고객을 편안하게 두라는 거죠. 이게 세일즈의 심리학에 나오는 말이죠. 그 고객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두면은 자주 오던 친구가 왜 요새는 안 와 하고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데 끝까지 말하자면은 강제로 권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고객을 결국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례용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가끔 마감을 핑계로. 이건 내 입장이란 말이요. 내가 지금 마감을 하는데 아주 친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저 사람한테 내가 세일즈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람한테 내가 마감인데 내가 이 하나를 안 하면은 이래 내 입장에서 세일즈를 한다면 그 고객은 그거로 일례용으로 관계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례용으로 끝나는 고객은 정말로 곤란한 거예요. 왜? 신규 고객은 창출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있는 고객을 식당으로 말하면은 새로 그 식당에 신규로 처음으로 식사를 하러 왔을 경우에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그런데 한 번 왔다 간 고객이 다시 안 오도록 만들어 놓고는 계속 손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손님은 식당 케이스는 계속 같은 사람이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량 마케팅. 그 음식에 맛 떨어진 사람이 온다고, 맛있다고.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격의 메리트, 착한 가격이 있는 곳에는 또 간다는 거죠. 바가지 덮어씌 놓고 또 오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강제로 그 사람이 아직 살 마음이 없었는데 강제로 부탁을 들자고 어쩔 수 없어 거절을 못 해가지고 샀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영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매력,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전부 내 안쪽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겨운 세일즈맨이 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하나는 단순하게 성공해도 더 크게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거.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고객을 유쾌하게 만드느냐 불쾌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떤 친구가 내가 세일즈를 하러 갔는데 더 놀다가 이렇게 더 얘기해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절대 세일즈를 얘기하지 않아도 나중에 나오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곤란한 거죠. 그럼 만약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즐거운 얘기 해주면 돼. 우리 회사 스토리 얘기해주고 우리는 한 사람의 일생을 마감하는 정말 스토리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행사팀들한테 저는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특별한 케이스, 사람이 죽는데 스토리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처녀가 죽어도 뭐 할 말이 있다. 아이가 처녀가 딴 거구나. 저 무덤은 모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묘지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참 스토리가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면 그래 얘기 스토리만 하는 거예요. 상품 설명보다도 스토리 마케팅이 더 유용한 시대예요. 이게 신경 마케팅이고 세일즈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내 상품만 계속 좋다고 강요한다면 뒷걸음질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고객과의 동참 시간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고객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고객과의 동참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고객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이 성공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객하고 만나기 싫어가 귀찮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하나 팔아야 되는데 만나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의 심리학을 다음 한번 제가 더 할 거예요. 고객의 마음을 한 번에 얻는 법, 고객을 유쾌하게 만드는 법, 어떻게 하면은 결정적으로 사인을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한 제가 여기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마음 먹는데,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심리학을 알고 고객에 접근하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오늘 가서 한 개만, 내 입장에서 내가 한 개를 회원을 구자를 받아내겠다는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좀 속되게 하면 꼬셔가지고 내가 오늘 사인을 받아가 오느냐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지겨운 세일즈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쾌하게 만들어 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한 건이 아닌 5건, 6건, 10건 이렇게 세일즈의 세일즈맨, 그걸 세일즈의 대변인이라 그래요. 내 세일즈의 대변인을 만들어야 돼.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정치만 대변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대변해 가지고 내 세일즈를 해주고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에요. 특히 우리 이명호 사장이 그런 사람 많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야, 한 건 했어 하고 전화 오는 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자주 나한테 얘기를 해요. 직접 안 하고 반 이상이 말하면 세일즈의 세일즈맨, 나를 대변해 가지고 세일즈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내 대변인이 세일즈를 대신하는 친구가 아주 기쁘게 전화로 가지고 야, 나 한 건 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쾌한 고객이잖아요. 나한테 한 건 해주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고객이 얼마나 만드느냐. 유쾌한 마음을 소비자에게 줘야지, 고객에게 줘야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지겹게 한 건 해달라고 달라붙는 나한테 다른 친구 거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우리가 알고 고객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유쾌하게 기분 좋게 스토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혼자 집에서 늘 심심해 있는데 가서 좋은 얘기 해주고 돌아봐요. 그 호혜성의 원칙이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으면 꼭 갖고 싶어,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지요. 저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게 유쾌한 세일즈라는 거죠. 쉽지는 않죠. 시간도 없어야 되고 또 그러자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수반이 되고, 그러나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성공한 세일즈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제가 목요 강좌 때 얘기했지만 친밀도를 높여야 돼요. 친밀도는 제가 그 개인 공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느꼈죠? 낯선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트로 타고 온다. 그럼 어때요? 특히 물러서죠? 개인 공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철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요. 어떻게 해요? 예? 무서워? 남자가 미남이 오면 좋죠. 그래서 개인 공간, 친밀 공간, 제가 얘기했죠. 개인 공간은 50cm가 45cm 정도가 학문적으로는 기준이라 그래요. 내 개인 공간이 있는데 45cm 이상으로 접근을 하면은 방어를 하게 돼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있는데 누가 이래, 우리 괜찮나? 싫어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50cm 이내로 들어봐요. 그거 뭐 굉장히 막 소름이 끼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친한 사이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옆에 앉는 사이다. 그럼 뭐요? 이거 접촉 사이 되게 애인이가 그러면 하여튼 옆에 앉는 그 50cm 안에 이런 것이 가장 친밀도가 높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친밀 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공간은 1.2m예요. 마주 앉는 사이요. 이래 앉아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1.2m 정도에 앉아서 사업 설명을 하라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3, 4명 됐을 때는 3.5m 공간.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면담할 때 3, 4명이 넘었을 때는 3.5m 정도 공간을 유지하면은 서로 이게 공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거리라 그래요. 사회거리.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상담할 때 유지하는 거리가 그 사회거리라는 건데, 그런 걸, 이런 걸 심리적으로 알고 하는 게 좋죠. 근데 또 혼자 왔는데 3.5m 여 있는데 그래도 여 앉아가지고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이 거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하는 거리는 약 7m예요. 이 공중관계예요. 서로. 그리고 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한 7m 이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좁히는 친밀도를 좁히면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옆에 가서 툭 이래 부딪혀도 좋다, 이런 친밀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 세일즈는 성공하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이럴 때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거리를 늘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고 김 새는 친구가 어쩌다가 여럿이 앉는데 모르고 앉아버렸어. 앞으로 서로. 근데 마침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빨리 안 온다든지 둘이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 진짜 김새죠. 할 얘기도 없고 참 피할 수도 없고. 그런 경험 했어요? 그런 관계가 있구나. 미워하는 관계.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선호도가 강해요. 이게 참 이런 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상대가 알 정도요. 이게 저도 큰 약점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굉장히 그거 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하고 다르면은 그 상대가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요. 아주 인간적으로 큰 약점인데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도 잘 안 고쳐져요. 젊을 때는 뭐 좀 제가 현직에 끌빨 날릴 때는 너무 그래가지고 내 반대파들이 너무 많았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목숨을 걸고 이래 구해주는데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 너무 표가 나가지고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내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상대가 모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요. 사실 자기하고 미워하는 반대파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반대파가요. 좋아하는 100명보다도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성기는 내가 여기서 조직에서 성진을 못 시켜도 네 성진하는 건 내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뭐 아주 약점 까벌리고 저 인간 저렇다고 까벌려 봐요. 이런 심리를 알아서 인간관계 할 때 절대 목숨 걸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는 그저 하나만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때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한강도 안티 한강은요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우리 한강을 수백 명이 지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안티 한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좋아하는 100명이 그 안티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티 또 기간도 있죠. 상조뉴스 같은 거 우리를 다단계라고 그냥 제목으로 뒤에 붙이놓으면 그거 사라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티가 얼마나 그거 해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인간 심리학에서도 절대 안티는 만들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미워한다고 표시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울타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사는데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일즈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배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데 가까이 오면은 물러선다. 이러면 절대 세일즈가 성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접촉을 하면은요, 이해를 못하면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만나보면 풀릴 일도 남의 전달 말이나 간접적으로 듣고 나면은 이 오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도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늘 화해해야 돼. 통합적이고 화해하고. 인간은 서로 만나면은 다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해하게 되어 있느냐? 내가 미워하는 상대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죽지 않고 저 인간을 왜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마찬가지요. 저 인간 저런데 왜 사람들이 저래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 서로 만나가지고 접촉을 통해 친밀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인간 심리학적으로 서로 계기가 됐을 때 자존심을 내버려야 돼요. 이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인간관계는 많이 깨지고 있고, 또 고객한테도 내 자존심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꼭 팔려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만나야 정이 생기고 또 접촉을 해야지 서로 친밀도가 해가지고 가까이 앉아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전에는 이런 교육을 받고 또 대화를 우리 내부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귀찮지만은 그 귀찮음을 깨고 고객을 만나야지 어떤 성과와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고객의 심리를 알아야지 세일즈로서 성공을 할 수 있고, 무대뽀로 강요를 한다든지 내 편에서 내 입장, 내가 마감을 한다고 해가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이용을 했을 때는 그 고객은 일회용으로 끝난다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을 유쾌하게 만들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역량, 고객이 한 사람이 5개, 10개, 20개 가지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한 개 딱 팔아먹고 끝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한 번 바가지 씌우면은 다시 그 고객이 안 오는데, 그 고객이 그렇게 자주 올 고객인데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한 번 해가지고 다시 발걸음을 끊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그 세일즈맨이 되어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항상 어떤 사람들이 내 개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 마음은 열고, 나는 친밀도를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개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일즈에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